이 사안은 실제 제가 얼마 전에 항소심 사건을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셨어요. 아파트였는데 기존에 이제 임대인이 있고 이제 임차인이 전대인이고 저희 의뢰인이 전차인이었는데 전대인이죠. 전대인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빚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전대보증금이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회수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개하셨던 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회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중개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자들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의뢰인이 조심성이 많았던지 그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있었던 거죠. 거기 내용이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그 정도까지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동원을 해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는 없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패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과 다르게 일반 채권자하고 우선권이 없거든요.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소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건 상관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잘못 제공한 거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그 권리 물건과 그 권리에 대한 거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잘못 제공한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의무를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걸 납득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의뢰인이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이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사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다행히 이거는 그 내용이 있어서 재판부로 설득할 수 있었고 1억 4천만 원을 회수를 못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책임을 20%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잘못도 있지만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도 제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한 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했고 실제가 공인중개사가 이거 중개를 하면서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1억 4천만 원을 다 부담을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책임 제한을 20% 정도 해서 2,8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해서 좀 대폭 깎아서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의뢰인이 애초에 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원래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대인이 그거를 보증금을 채권 양도를 받고 임대인한테 채권 양도 통지를 했으면 나중에 압류 추심 일반 채권자가 압류 추심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했으면 차라리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전대차 같은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나중에 전대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